자, 이번 주는 꽤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영원할 것 같았던 반도체가 폭락하면서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요. 지금 삼전닉스 레버리지로 인해 2030의 파산 계좌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주식 가격이 빠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또 훨씬 저렴한 모델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메모리, 또 AI 인프라 투자를 더 이상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포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전 제가 팬딩 멤버십에서 정리해드렸던 이 빅테크의 막대한 캐펙스 부담과 현금 흐름 문제도 지금의 공포에 현실적인 무게를 더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반도체 공급망의 최전선에 있는 ASML 그리고 TSMC는 굉장히 강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26년 EUV 매출은 45%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TSMC는 아리조나에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는 큰 그림으로 쉽게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사건의 발단이기도 한 이 중국의 키미 K3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프론티어 모델인 클로드 그리고 GPT 5.6를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요.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토큰 기준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한데요. 이러니까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같은 반도체로 더 저렴하게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능이 비슷한 수준으로 말입니다. 이러니까 시장이 지금 더 이상 AI에 대한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반도체 주식이 계속해서 갔던 이유는 수요가 넘쳐 흐르는데 공급이 따라주질 않아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 모델이 효율을 극대화시켜준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급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트래픽 데이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볼 때 또는 친구한테 사진을 보낼 때 그 모바일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통신망 회사에서도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의 이 중국 모델처럼 효율화를 진행했습니다. 통신 기술이 발전하니까 데이터 전송 단가도 낮아졌고 영상 압축 기술도 발전했죠. 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더 저렴해지고 줄어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기가바이트당 통신사 매출이 96%가 떨어졌다고 나오죠. 소비자 관점에서는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예전 5분짜리 영상을 보내는데 1GB가 들었다면 지금은 0.3GB 정도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키미 K3 모델 상황과 똑같습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픽이 입력 토큰을 10달러를 받고 있을 때 키미 K3는 3달러를 받고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 압축 기술이 늘어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트래픽 양이 줄어드는 기술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나온 지는 20년이 된 기술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데이터량이 극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성장이 정체됐겠죠.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바일 트래픽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보게 되고 짧은 동영상이 길어지면서 또 더 나은 화질로 영상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렴해져도 네트워크를 이동하는 데이터 트래픽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가장 최신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26년 1분기 모바일망 트래픽도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해서 210엑사바이트를 찍었죠. 자, 이 그래프 하나로 우리는 데이터 전송 효율이 좋아지면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트래픽 사용량의 공식은 사실 사용자 수 곱하기 사용자당 트래픽일 텐데요. 지금 나온 지 20년이 지난 스마트폰 사용자 수의 증가가 정체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이건 착각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24년에 2억 명이 더 증가해서 이제 47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같은 개도국에 스마트폰 4G에서 5G는 여전히 신기술이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량을 보시죠. 사용량은 다음 중 하나만 늘어나도 증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이 데이터 전송을 지금 시점에서도 혁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매년 20%씩 증가하는 게 지금의 데이터 트래픽이라는 것이죠. 즉 20년이 되어가는 이 네트워크 설비는 지금도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전송 효율, 압축 기술이 계속 발전했는데도 말이죠. 자, 그럼 이제 AI를 봅시다. 아까 본 그 공식을 AI로 조금 변환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총 연상량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모델이 엄청난 효율화를 보여주면서 작업당 토큰 가격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메모리 반도체나 AI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공포가 지금 시작된 건데, 자, 저희는 앞서 본 데이터 트래픽 증가량과 AI 혁신이 야기할 연산 증가를 같은 프레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훨씬 더 절박하고 강제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폰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 늘어난 그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AI 수요는 훨씬 거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콘텐츠 데이터를 소비하는 걸까요? 가장 트래픽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는 영상 콘텐츠를 기준으로는 아마 재밌어서 혹은 더 좋은 화질로 보고 싶어서 따위의 그런 하찮은 이유일 겁니다. 지하철의 이동 시간, 밥 먹는 시간, 이 시간 동안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미 정도의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AI 수요도 물론 이런 일상적인 수준의 수요가 있을 겁니다. 사진의 배경을 바꿔달라는 요청이라든지 오늘 저녁 메뉴를 추천해주는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봐야 될 건 이런 게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AI 수요는 이런 유흥 수준이 아니죠. 생산성, 비용, 경쟁력, 즉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제품을 출시해야 되고 개발자 한 명이 더 많은 코드를 생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개인의 단위가 아닌 기업 단위에선 파산과 생존이 갈리는 길입니다. 지능이라는 컨텐츠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AI 수요를 한층 더 심오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스마트폰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자, 이건 결국 사람의 시간에 묶여 있죠. 하루는 24시간이고 많이 해봤자 하루에 16시간씩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AI는 잠을 자지 않죠. 사람이 자는 동안 작동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머릿수에 묶이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10개 혹은 100개의 병렬 에이전트를 실행시킬 수도 있겠죠. 즉, 우리의 시간, 개체수에 전혀 제한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재미의 수준을 넘어선 기업의 경쟁과 생존, 그리고 시간과 개체수에 제한되지 않는 사용자가 AI를 필요로 하는 정체입니다. 자, 그럼 과연 지금 우리는 AI 사이클이 끝났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